네, 안녕하세요. 뉴스핌 KYD 총선 인터뷰. 저는 정치부 지혜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 분당 갑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핌을 사랑하시는 우리 청취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는 판교, 행복한 분당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한 이광재입니다. 그래서 분당에 바람이 불고 있죠. 네, 후보님 아침에도 좀 선거 유세하고 오셨죠? 네, 아침 인사. 아침 인사하고 오셨구나. 좀 분위기, 최근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 분당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해서는 뭔가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 특히 민생 경제에 좀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민생 경제에 대한 네. 평가 그런 것이 늘어나는 것 같고 저에 대해서는 그 일을 할 사람은 이광재가 일을 잘하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어려운 지역에 출마해줘서 고맙다라고 하시다가 꼭 이겨주세요 라고 하다가 요새는 되면은 잘해줘야 돼요. 스쳐 지나가는 정치인이 아니고 진짜 잘해줘야 돼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확실히 좀 처음 전략 공천 됐을 때랑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체감하시는 건가요? 많이 달라지는 걸 체감할 수 있고 여론조사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고 주민들의 저를 대한 눈길을 봐도 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몇몇 공표된 여론조사들 보면은 지지율이 좀 오차범위 안에서 좀 접전을 보이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만 하더라도 이제 지지율 차이가 좀 많이 났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기도 하고 몇몇 조사에서는 이제 역전되기도 했는데 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정책,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정책 토론회에서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여 차례 했는데요. 네. 아파트 단지별로도 하고 뭐 임해동 같은 고도 제한 완화, 이제 뭐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주요 아파트 단지별, 네. 이런 그다음에 뭐 8호선과 관련해서는 그 뭐 철도면 철도 이런 이슈별로 토론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놀란 거는 분당 주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이 질문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안 후보도 가고 저도 가고 질의응답 시간을 하면서 이게 이광재 제가 확실히 국정 경험이 있고 그 일을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신뢰가 간다. 이런 부분에서 비교적 좋게 보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더 겸손히 해야죠. 더 열심히 해야죠. 그렇구나. 지금 안철수 의원님이 이제 현역으로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 의원님은 이제 대권 주자였기도 하고 좀 사실 만만치 않은 상대로도 꼽혔었는데 이제 안 의원님을 상대로 좀 어떤 전략을 좀 취해서 좀 지금까지 달려오셨는지. 기본적으로 저는 진심인 것 같아요. 정치는 좀 제가 여기서 재건축이 주요 화두였기 때문에 제가 시범단지 한신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네. 그러다 보면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원주에 기업 도시 있을 때도 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심인 게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저희 교육 공약이 굉장히 잘 설득력 있게 학부모들은 좀 먹히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나머지 공부를 진짜 지지를 못했거든요. 네.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되면서 다 이제 끝나고 이제 혼자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 쓸쓸함. 근데 그거를 몇 개월 하고 나니까 내가 전혀 다른 학생이 됐었고 그런 경험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도 야학 교사 생활을 했는데 청계천에 있는 노동자들 네.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지원하는 여기 와서도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좀 제가 EBS의 위대한 수업을 만들었는데 네. 이 분당판에 위대한 수업을 만드는 말씀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판교에 있는 IT나 수많은 그 개발자들이 이게 판교가 아이들의 방과 학습 네.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평가가 좋고 과학고하고 부산 AI 영재고 만드는 것도 반응이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공약 같은 게 공약들. 특히 교육, 음. 진심인 거. 교육 공약이 특히. 그리고 저는 뭐 네. 공약을 만들 때 제가 직접 만들거든요. 아. 전문가의 네네네. 자문을 구하지만 네. 그런 게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국가를 해본 사람하고 도지사도 해보고 음. 또 국회 사무총장이라는 게 입법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네. 이게 굉장히 현실성 있게 얘기한다고 하는 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주민들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거구나. 그러면 상대 후보로서 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신다면은 어떤 후보인 것 저는 같은지. 기본적으로 뭐 네.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일을 안 하는데요. 네.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안철수 후보를 서울시장 나가라고 제가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도와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는데 네. 후보 사퇴를 해서 그날 그 서울시장 개표 방송을 저희 집에서 봤어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안철수 후보를 도와줬는데 새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우리가. 네, 새정치. 근데 이제 3번에 걸친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네.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전 줬다고 봅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까 그럼 지역 정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고 저도 좀 놀란 거는 지역을 위해서 한 일이 좀 부족하다. 얼굴 보기 힘들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그 저의 정책 그런 평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네. 지역 일도 제가 더 잘할 것 같고 지역민들과 울고 웃고 그리고 함께 땀 흘리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소통 능력도 제가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소통 능력에서. 그러니까 네. T와 F 네네. 두 개가 다 필요한데 MBTI요. 네? 네. MBTI에서 저는 T도 있고 F도 있고 그래서 TFT 응? 네. 하늘 아래 천당에서 네. 하늘 옆에 네. 천당으로 만드는 이 TF팀을 잘 이끌지 않을까. 하늘 옆에 전당. 좀 더 업그레이드. 그래요. 업그레이드하는 분당으로. 그 TF팀을 잘 이끌지 않을까. T와 F를 다 가지고 있는 제가 잘하지 않을까. 그렇구나. 방금 좀 새정치 얘기가 좀 나오셔서 분당 갑 지역에도 이제 개혁신당의 류호정 후보가 후보 등록 직전이었죠. 그때 이제 좀 제3지대 정치는 좀 실패했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게 좀 이강재 후보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잘 보세요.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젊은 정치인들이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23살 때 노무현 국회의원이 저를 그 비서실 구성에 전권을 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 참모들도 90년생 이번에 2000년생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 세대에게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나이든 세대한테는 경험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좀 리스크를 줄이는 거, 안정감이 있다면은 젊은 세대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젊은 정치도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돕는 길을 찾을 거고. 그래서 실제 만나시지 유불리를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위로. 위로 차원에서. 좀 요즘에 현장 체감하는 민심 같은 거 좀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뭐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라든지. 경제가 너무 어렵다. 경제.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가 아주 어려워 보여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네. 이제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한 70%가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소비여력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식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대출금도 갚아야 이게 폐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좀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한편으로는 물가가 굉장히 오르니까 특히 주부분들은 이게 경제가 너무 당장 살기도 힘들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국가가 밀고 가겠다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은 뭐 지금 살기 힘들어도 뭐 내일이 나올 수 있다면 참을 수가 있는데 이 강력한 경제 성장 동력이 없는 거에 대한 불안감, 지금 사는 것의 어려움, 이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는 경제와 민생 이거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강도가 커지는 거. 이때 이제 국민들한테 큰 계기가 된 게
대파 사건 같은 경우가 이제 대파 사건. 국민들의 네. 마음을 건드리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그게 약간 민심을 많이 읽지 못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었겠네요. 여당 쪽에서. 그렇죠. 이제 그러지 않아도 여의도 정치권 자체가 국민의 삶과 따로 놀고 국가의 운명과 따로 논다는 불만이 많으신데 진짜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아픈데, 네.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런 것에 대한 실망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 전지전능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소통하고 네.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경청해주고 잘 국민들이 솔루션을 내지 정치인들이 무슨 그렇게 솔루션을 낸 적이 있나요? 그렇죠. 국민들과 경제인들이 솔루션을 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정권 심판론이 분당에서도 조금 바람을 일으킨다고 보시나요? 분당에서는 정권 심판이라는 말보다는 그러니까 정권 심판도 물론 네. 그 야권 지지자들한테는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나라가 너무 불안정해 보인다. 불안정해 보인다. 너무 예측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과 너무 따로 논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 책임감 있는 담론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거의 막말하는 거잖아요. 정치의 본질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민생, 네. 외교, 평화. 이게 양대 산맥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단어는 거의 없고 너무 그냥 뭐라 그럴까 상대를 미워하는 말만 너무 많으니까 지지도를 국민의 마음이 자꾸 떠나는 것 같아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쌓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아까 고물가 얘기 조금 하셨는데 민주당이 이제 1인당 25만 원씩 주는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좀 얘기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지역에서 반응은 좀 있나요? 둘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나는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어렵다. 이걸 뭔가 도와주는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부분에 공감대는 있는데 근데 과연 이걸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집중적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지역 우리가 상품권이나 네.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양론이라기보다는 총론적인 뭔가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 특히 이제 소상인 자영업자 네. 그다음에 보육교사나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네. 살 처우가 너무 열악하거든요. 돌봄교사나 돌봄. 이런 쪽에 좀 사회적 취약계층을 서비스하는 복지사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나 지금 어려운 이 사회를 받쳐주고 있는 안전망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 그분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추경 얘기도 조금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데 후보님은 그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이제 세수 결손이 한 50조 정도 났잖아요. 네. 이때 어떻게 그러면 재원을 마련할 건지 이런 거는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고 방식도 이제 꽤 논의를 깊이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후보님 선거운동 첫날 행보를 보니까 서울대병원 간담회더라고요. 네. 또 최근에 또 의료개혁 관련해서도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좀 경질해야 된다라고 좀 세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분당은 보니까 이제 차병원이나 서울대병원 좀 큰 병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체감하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네.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네,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 주택, 교육, 건강 네, 이게 건강. 노후연금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의대 정원 네. 문제인데 네. 그래서 차병원, 뭐 서울대병원, 여기 성남시 의사회 음. 간호사분들 거의 다 만나봤죠. 네. 근데 이런 문제를 선거라고 해서 이 문제를 제껴놓으면 안 돼요. 결국은 정치는 이런 분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거니까 네. 만나봤는데 결론에 컨센서스는 대충 생긴 것 같아요. 하나는 네. 그 의대 정원은 필요하다. 필요하다. 근데 몇 명이 어떻게 필요한 건지 좀 과학적으로 그 납득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일 먼저는 타협이 필요하다. 타협이. 한 발자씩 물러나야 된다. 지금 수술실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첫 번째는 타협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하긴 해야 된다. 의대 정원. 근데 좀 누가 몇 명이 필요한지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 근데 한쪽에서는 의학공학원을 얘기하는 쪽도 있고 OECD를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또 한편은 필수 의료하고 공공 의료하고 지역 의료는 필요하다. 네. 이게 대전제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이런 대화를 풀어가려면 박민수 차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잖아요.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의 공론화되고 있죠. 네. 공론화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들 의사에 이런 막말하고 그러면 정치권도 막말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되죠. 아니면 공직자인데 네. 또는 그분이 소위 대화와 타협의 최전선에 쓴다는 건 적합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전 타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번 총선 끝나자마자 국민건강위원회를 만들어서 의대 정원 문제, 네. 의료 수가 문제, 건강보험 건전한 문제까지를 국민 건강이 지금 100세 시대가 왔단 말이죠. 네. 여기에 맞는 법률 기구를 만들어서 저는 타협을 해나가야 된다. 이 단기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는 해결은 해결대로 하고 국가 장래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장기적으로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후보님이 좀 구상하시는 분당의 미래나 좀 지역 공약 몇 가지 있으면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갈 길을 잃은 게 한국 정치라고. 네. 어디로 갈 건가? 산업화. 그 모델을 이 판교 분당에서 만들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산업화는 G10이 됐는데 지금 저성장 늪에 빠져서 네. 갈 길을 잃고 있죠. 네. 강력한 경제 성장 없이는 나는 대한민국은 무너진다고 봐요. 그 강력한 경제 성장이 결국 저는 판교에서 일으켜야 된다고 보죠. 혁신 경제를. 두 번째는 국가는 G10 국가가 돼. 민주화의 성과는 결국 국민이 주인 되는 건데 네. 주인이 정치적 권리도 주인이지만은 삶으로서 행복해야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삶의 지수는 국가는 12국가인데 삶의 질은 36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택 문제하고 교육 문제가 네. 제일 크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분당이라는 곳이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네. 거죠. 여기서 그러면 판교의 일자리, 이제 주거, 교육, 의료, 여기 차병원, 서울대병원, 네. 재생병원, 네. 의료 이 문제를 한꺼번에 패키지로 해결할 수 있는 세계 모델, 그러니까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도시, 구글을 이기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도시 모델을 이기고 우리가 사우디의 네옴시티 모델을 이기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만들어내면 우리가 문명국가로 우뚝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의 학교였으면 좋겠다. 정치인이 일을 하면 네. 반드시 뭐냐면 새로운 산업화 민주화의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 모델을 여기서 만들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 판교는 대한민국 혁신 경제의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직장 맞추고 근접해야 돼. 지금 7만 5천 명이 일하는데 네. 2만 명이 근처에 살고 5만 5천 명이 출퇴근하니까 막 여기가 막 이 샐러리만 이분들이 너무 살기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세계적인 VC나 우리나라 그 VC들은 다 테헤란에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와서 VC나 세계적인 VC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본부 R&D 센터
이런 것이 이거 판교로 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걸 위해서는 네. 한번 우리가 성남공항 이전 같은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성남공항 이전. 그쪽 부지를 좀 그래야 150, 그래야 네. 미중 패권 기술 전쟁에 빨리 이겨낼 수 있다. 앞으로 여기하고 그 용인 반도체 110조짜리 투자하는 네. 그게 양대 축을 끌고 가게 될 거다. 혁신 경제 쪽은. 근데 우리가 지금 용인 보면 지금도 산 아직 토목공사 한참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파주 LCD를 봐도 군부대였어요. 네네. 그리고 부산도 센텀시티가 옛날 수영 비행장이었어요. 해운대. 그래서 군부대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빠르다. 그런 대규모 국가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분당의 재건축은 네. 시범 도시를 만들어 봐야 된다. 우리가 층간소음 하나만 해결해도 세계적인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범 이 선도 도시가 되면 재건축으로 지정되면 시범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모델이 돼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40억 명이 도시로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대한민국 국민도 잘 살고 어마어마한 미래 수출 상품이 전 도시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가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도시의 OS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지금은 휴대폰 OS하고 네. 뭐 이런 게 컴퓨터 OS인데 네. 도시의 OS. 왜냐하면 스마트폰 보면 거기서 건강 데이터 뭐 모든 데이터가 나오죠. 그죠? 네. 네. 삼성이 인수한 회사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음향이고 하나가 컨트롤러 기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스마트폰 지금도 집안에 보면 점점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진흥화되고 있죠. 그런 걸로 보면 이 미래 수출 상품이 될 거라고 하나는 이제 그래서 재건축을 잘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결국 교육.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겼죠. 네. 집이 생겼죠. 네. 그럼 교육은 영재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하고 분당판 그 위대한 수업을 제가 EBS 위대한 수업을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거.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차병원, 재생병원, 서울대병원이 있으니까 네. 일종의 이 아파트 단지별로 소위 스마트 건강 시스템 그런 거를 만들어내면 또 하나 이게 미래이고 그런 걸 도전하고 싶어요. 가장 미래를 가장 빨리 보여줄 수 있는 도시가 그리고 이제 하나 네. 탄천 같은 데는 네. 어떤 공사물을 많이 넣기보다는 훨씬 더 생태한 하먼이라는 회사예요. 삼성이 인수한. 그래서 그 생태적으로 훨씬 더 좀 양재천보다 좀 더 아름답고 네. 그렇게 해나가면 상당히 정원형 도시가 공원형 도시가 될 수 네네. 있죠. 쾌적성이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문화에서는 우리가 예술의 전당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전 세계를 다녀봤거든요. 아, 네네. 근데 역시 위대한 도시는 이 동계올림픽은 다 시골이잖아요. 네네. 눈이 와야 되니까. 네. 근데 가보면은 역시 도서관이 많은 곳. 도서관. 문화 저녁에는 다 공연이 있어요. 그런 좀 그 삶의 풍요가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좀 중앙 국회에서는 좀 22대 만약에 새로 서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는 먼저 하고 싶은 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신나는 판교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법을 생각한 게 있어요. 법이요. 네. 근데 제 1호 법안은 제가 여기 판교 그 10년 임대 아파트 여기도 지금 임대 아파트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분들이 좀 안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제가 그 법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사실 법은 다 준비가 됐는데요. 네. 신나는 판교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영웅들이 탄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신나는 판교를 위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비용을 좀 떨어뜨리고 네. 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비용을 줄이는 법 이런 것 같은 거 이제 생각한 게 있죠. 그렇구나. 분당갑 주민들께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천을 저는 사랑하는데 이 탄천이 깨끗하게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함께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하늘 아래 분당, 하늘 옆에 분당으로 가는 거를 탄천을 깨끗한 물을 만들었듯이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탄천으로 몰려드는 지류가 한 10개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0개가 모여야 하천을 이루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각기 좀 다양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는 이 판교 에너지가 분당의 또 에너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판교다. 분당 판교다. 분당 판교가 대한민국을 이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더 겸손하게 더 진심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쳐 지나가는 정치인이 아니고 반드시 일의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이제 힘내서 선거운동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헌신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헌신의 힘을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분당갑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